소비자 행동론 10주차 10-2 명시된 동기와 잠재적 동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하는데요.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 사이의 소비자 행동을 알아보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폴로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폴로는 스타일리시하고 색상 사이즈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옷의 품질이 매우 높고 편안하다, 또 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명시적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일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브랜드인 이 폴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잠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옷을 입는 것은 나를 세련되게 하고 트렌디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잠재적 동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잠재적 동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드러나 있는 어떤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명시적 동기라면, 나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잠재적 동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기와 행동의 연결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자신이 잘 모르거나 그 자신이 인정하기를 꺼리고 나타내지 않는 부분이 잠재적 동기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실제 어떤 옷을 구매한다 그랬을 때 명시적 동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잠재적 동기는 본인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한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전에 청바지를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청바지는 왜 입냐고 소비자 조사를 했더니 튼튼하고 그냥 오래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청바지를 입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잠재적 동기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익명으로 조사했더니, 스판덱스한 타이트한 그 청바지가 나에게 젊음을 느끼게 하고 젊은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내 몸매, 남성들 같으면 나의 몸매가 건강한 모습, 실루엣이 드러나면서 건강한 모습을 내보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 동기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성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성의 예로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가 항상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피상적인 명시적 동기만 가지고 마케팅 관리자들이 진행을 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분명한 잠재적 동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도 마케팅 관리자들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탐색을 하는데요. 좀 더 약간 정보 탐색 상태를 높아진 주의, 능력적으로 정보 탐색하는 것, 이 내용들인데,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정보 탐색을 하는 경우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이 필요한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에서 정보 탐색이 시작되는데, 각 평가 기준의 해결책의 해결은 어떤 해결 능력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의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의사 결정이 내려질 때, 그래, 의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이해했을 때는 정보 탐색에 종결이 되지만, 아니다,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는 정보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다양한 대체 해결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해결책의 수준과 특성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보 탐색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했을 때는 정보 탐색이 멈춰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인 시간을 허비하면서라도 낭비하면서라도 정보 탐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군과 환기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구매 예를 여기서 지금 들었는데, 노트북의 대표적인 브랜드 삼성 등, 삼성, LG 등, 도시바, HP 등 4개만 기억되었다면, 이건 바로 생각을 했는데 기억된 게 있었다면 환기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정보 탐색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가 더 많이 합쳐졌다면 이건 인식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개가 생각이 난다. 이것은 대표적인 내용이 환기군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이템별로 예를 들었습니다. 맥주, 구강세정제, 칫솔, 예를 들면 커피 세척제까지. 맥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브랜드를 인식군에서 알고 있지만, 환기군으로 몇 개가 순간 쉽게 떠오르는 그 내용 환기군에 해당이 되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3.5개가 3개 정도가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쪽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척제 같은 경우는 주부들한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다수 보면 약 3분의 1 정도, 30% 정도가 압축돼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지군과 환기군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정보 탐색 과정에서 알게 된 굉장히 많은 이 브랜드들은 인식군에 해당이 되고, 환기군에 들어오는 것, 바로 그냥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나에게 떠올랐던 것, 기억된 것들이 환기군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마케터들은 자기 제품이 환기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보 탐색 과정을 이렇게 표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관련된 일련의 집합을 여기서 모아봤습니다. 제품군 내에 모든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모르는 브랜드가 있고 친숙한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워낙 많은 상품들이 홍수처럼 밀려나오는 요즘에서 제품 군내 모든 브랜드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브랜드와 친숙한 브랜드가 있게 되는데, 모르는 브랜드 중에서 우연히 알게 된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광고를 통하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연히 알게 된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탐색을 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탐색을 해서 알게 된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브랜드 중에서는 우연히 알게 된 것과 의도적인 탐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렇게 될 수 있고, 친숙한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알게 됐던 것이 우연히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숙한 브랜드 속 내에도 의도적으로 탐색을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거나 우연히 알게 된 브랜드의 전체 이 내용이 인식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품군에서 가장 먼저 상기되는 브랜드를 최초 상기, 최초 상기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인식군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을 하기 전에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고려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선택군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 고객의 인식군에서 다시 고려군에서 선택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사의 브랜드가 인식군에서 고려군으로 들어오고 선택군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마케터들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보 탐색 과정을 통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 과다 시대의 문제인데요. 어느 한 쇼핑몰에서 국내 화장품으로 검색했을 때 표시된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 화장품 브랜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미용, 명품 화장품 이 숫자를 봤더니 3,000개가 넘습니다. 국내 내셔널 브랜드만 봤는데도 이 상품군에 들어와 있는 게 1,300개, 300여 개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몹시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너무 홍수같이 밀려 나온 이 브랜드들 때문에 소비자는 굉장히 힘들어 있다. 그래서 베리 슈왈츠 학자는 이 과도한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구매 결정을 미루게 하고 또 잘못된 선택에게 더 많이 자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많은 브랜드들이 소비자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브랜드 간 차별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많은 브랜드 중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적 특성이 정보 탐색의 간소화 원인인데요. 단숨에 결론까지 도약하는 뇌의 영역을 적응 무의식 영역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 정보 탐색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차별화되게 해서 소비자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보 탐색을 통해서 최적의 제품을 찾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홍수처럼 밀려왔던 이 브랜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탐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안 하고 진행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 행동론을 배우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정보 과다 시대의 소비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마케터가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원천은 어디에서 소비자는 얻는 것인가 봤더니요. 첫 번째는 어떤 기억입니다. 과거에 어떤 검색했던 기억,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라든가 저관여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됐던 어떤 그런 기억이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정보 원천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 가까이 있는 이웃, 친지, 이런 개인적인 만남에 의해서 정보 원천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얻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는 개인적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보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다음에 상업적 원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통해서 노출이 돼서 알게 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판매원의 어떤 설명에 의해서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중개상, 아니면 포장을 통해서, 아니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업적 정보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광고, 어떤 판매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공공적 원천인데요. 이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어떤 단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시하는 어떤 단체에서 알려진 그런 공공적 정보 원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원천 중 기억에서 나왔던 것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 내용이 경험적 원천인데요. 어떤 시험 작동을 해봤거나 제품을 해본 그런 경험에 의한 어떤 정보의 원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험적 정보 원천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느 부분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 얻은 정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보 원천을 분류해 보면요, 통제 가능 원천이 있고 통제 불가능 원천들이 있는데, 인적 원천과 비인적 원천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통제 가능 원천은 판매원, 전화 마케팅, 어떤 전시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통제 불가능 원천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조언이라든가 전문가의 조언, 소비에 의한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정보 원천을 얻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비인적 원천에 해당이 되는 것은 광고, 점포 내 전시, 판매 촉진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제 불가능 원천에는 사설, 뉴스, 어떤 소재, 그리고 소비자 정보지와 같은 중립적 원천 이런 것들이 정보 원천에 분류가 된다. 소비자는 정보를 어디서 얻는 것인가 했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제품 구매 정보 채널의 영향력 비교인데요. 제품의 구매에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요소를 여기서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지상파 TV 광고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권유가 제품 구매에 영향력이 크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장인데요. 종업원의 권유라든가 디스플레이, 매장 내 광고 등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의 예외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상파 TV 광고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내용들은 온라인,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한 그런 영향력이 지금 오히려 지대하게 커져가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근자에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는 대안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 기준을 정하고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순서를 이렇게 거치는데요. 평가 기준은 비교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평가 방식이란 최종적인 선택을 위해서 여러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자가 여러 대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평가 기준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고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각 개인이 틀리고 또 제품 속성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술을 갑자기 생각지 않게 먹게 돼서 술을 깨야 되겠다 해서 숙취 해소제를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급체를 해서 갑자기 약국을 병원을 찾아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 페이지에서는 소비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떤 대안을 평가하는데 소비자는 평가 기준을 개인에 따라, 제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더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을 평가한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구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 후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비자는 문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발로되기 시작하죠. 내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데 사야 되겠어 하는 문제 인식을 처음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다양하게 정보 탐색을 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죠. 대안을 평가한 다음에 구매 의도가 있었을 때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 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가가 구매 후에 좋았다고 하면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의도를 지금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매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인식부터 정보 탐색, 대안 평가를 왜 우리는 배우는가 하면, 우리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가 하나의 동작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점포 충성도라고 하는데요. 스토어 노열티라고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행동 중에서 점포를 선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선택한 다음에 점포를 선택하기도 하고, 점포를 선택한 다음에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하기도 하고, 또 브랜드를 선택한 다음에 점포를 선택하기도 하고, 점포를 선택하고 나서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의사 결정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점포의 충성도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매까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10-2에서 봤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 그래서 잠재적 동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소비자는 정보 탐색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기군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모르는 브랜드와 친숙한 브랜드, 이 내용이 인식군과 고려군, 선택군 쪽으로 계속 압축돼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고, 인식군에서 고려군으로, 고려군에서 선택군으로 올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정보 과다 시대에 이 복잡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탐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를 소비자는 어디서 어떻게 얻는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알아봤고, 그래서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까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행동론 10-2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